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 두 번째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치러지는 수능이라 수험생과 교사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시대 변화 속에서 부산교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7년여 동안 교육감께서는 부산의 교육을 이끌어오고 계시잖아요.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신 사업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지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재임 기간 시작할 때 우리 네. 부산교육 청렴도가 가장 바닥이었고 네. 또 시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고 또 교육가족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존감을 상실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저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또 실제 교육가족들 스스로 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안에 청렴도 1위 또 교육청평가 1위를 네. 했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임기 시작할 때는 미래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핵심 과제일 것 같아서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대에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다들 처음 하는 경험이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들은 좀 일찍부터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들을 해왔기 때문에 다들 뭐 대면 수업, 원격 수업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어려워할 때 우리 부산에서는 쌍방향 이 학생과 선생님이 소통하는 수업을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또 높은 비율로 진행할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네. 코로나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래교육이 앞당겨지게 되었는데 네. 이런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새로운 과제일 것 같고 그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과정에서 부산교육에 대한 신뢰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부산의 미래 교육 준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R, VR, 또 로봇 이런 첨단 기술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바로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 응용 능력을 갖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키워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인성을 갖고 또 실제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이런 미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준비들을 저희들은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또 이런 미래 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는 어떤 이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 실제 교실에서 미래 그 수업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들을 해왔는데 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그런 준비들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교실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수업 방식을 미래 수업의 한 유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교실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자료들을 끌어들여서 정말 수업이 훨씬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모든 교실에 바로 이런 브랜디드 러닝이 가능한 브랜디드 교실을 구축했습니다. 네. 전자칠판이라든지 다양한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해서 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서 네. 지금은 아쉬운 대로 핸드폰 가지고 네. 브랜디드 러닝에 결합을 하는데 이걸
이제 스마트 기기를 직접 학생들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교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은 영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그리고 과학교육원을 창의융합교육원으로 어린이회관을 어린이창의교육관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네. 직속기관들도 미래교육에 꼭 필요한 이 준비를 하도록 개편을 하고 있고 네. 미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블렌디드라는 말 자체가 섞다, 네. 혼합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네.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교육 자료들을 활용해서 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칠판이 전자칠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단초점 빔 프로젝트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녹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하는데 교실마다 한 670만 원 정도를 쓰면 그런 블렌디드 교실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우선에 수업이 그 이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뭘 기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전자칠판이나 또는 단초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끌고 올 수 있게 되고 또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직접 그 화면에 자기 이 결과들을 화면에 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네. 해서 수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게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 되는데 일단 부산은 이제 올해 말까지 하면 네. 14,000개 교실에 블렌디드 교실이 구축이 되고 내년에는 특별시까지 확대가 되어서 네. 교실 상황이 달라지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 학생들 1인당 스마트 기기를 한 대씩 보급을 해서 네. 그 휴대폰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교실 환경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수업에 이제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참 기대가 되네요. 청소년의 체험교육시설 확충도 추진 중이잖아요. 네. 최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울림마루가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이 울림마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또 다른 체험시설인 안전교육체험관과 수학문화관은 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울림마루는 말 그대로 네. 그 명지가 옛날 이름이 울림입니다. 그리고 꼭대기라는 뜻으로 네. 마루를 합쳐서 울림마루는 옛날 명지 초등학교 자리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헙으로 이렇게 재구축을 한 셈인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는 인성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또 공간들을 잘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은 거기 가서 인성 체험, 교육 체험을 하게 될 거고요. 안전체험관은 그 옛날 내나 명지 초등학교 자리인데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고를 지원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개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층에서는 우리 세월호 기억이 나듯이 수상체험, 그 수상안전체험을 할 수가 있고 2층에서는 교통안전체험, 또 3층에서는 지진이나 이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잘 하고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우리 학생들의 체험에는 더없이 좋은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수학문화관은 이제 실제 요즘 수학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수학과 관련된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수학에 대한 어떤 흥미와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빌리지라고 옛날 개성중학 자리에 그 수학문화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체험물과 또 다양한 그 공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네. 구조 자체도 아주 특이하고 또 수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층마다 특이한 여러 가지 내용물들, 컨텐츠를 가지고 일단 거기 가게 되면 수학이 아주 멀고 어렵고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네. 생활 속에서 아주 친근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지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부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 체험관, 수학 문화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는 학사 운영 지침과 또 학교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학사 운영 방안과 또 방역 대책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난 9월 6일부터 우리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네. 이렇게 낮아지면서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하루에 한 5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 네. 중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확진이 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학년별로 또는 학교별로 원격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산을 한 130억 정도 투입을 해서 마스크라든지 네. 세면제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다 보급해서 우선 방역 물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방역을 도우기 위한 인력을 3,00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서 네. 학생들 이 안전 점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일단 학교에서 이 확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학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이제 20여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응시 원서를 제출한 인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부산의 수능 응시자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 여태까지 경향으로 보면 해마다 수능 응시자가 부산의 경우에도 1,000명 이상씩 줄어왔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수능 응시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경우에는 49만 명 조금 넘게 되고요. 부산의 경우에도 28,000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한 900명 정도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 늘어났느냐를 보면 지금 당장 원래 고3 학생 수가 작년 고3 수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재수생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백신 접종을 막 수능 원서를 내면 백신 접종을 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3 학생 수도 늘고 재수생도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험장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지난해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작년에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학생들 책상마다 칸막이를 써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일단 이 학생 개인용 칸막이는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 칠 때 늘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되고 또 고3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는 백신 접종을 한 상태고 또 시험 칠 때는 다 앞만 보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시험 칠 때 그 칸막이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비말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만 간이 종이로 만든 칸막이를 설치해서 점심시간에만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접어서 이렇게 두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험 치는데 불편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수험생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예. 작년보다는 안전할 거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예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꼭 맞아야 수능에 응시할 수 있는지, 또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응시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모든 학생들이 네. 수능을 칠 수 있습니다. 네, 확진자도 그렇고 자가격리자도 그렇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도 누구나 다 수능을 칠 수는 있는데, 단지 이제 그 일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네. 두 종류인데요. 아침에 체온을 측정해서 37.5도가 넘는 학생들은 일반 수험생을 위한 수험 그 장소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 중에서도 열이 안 나는 학생들은 그냥 예정대로 정해진 그 수험장에서 시험을 치면 되고, 네. 아침에 열이 37.5도 이상 나는 학생들은 원래 수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이 시험 칠 수 있도록 따로 수험장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가격리 중이지만 열이 안 나는 학생들은 따로 그 별도의 시험장에 별도의 시험실에서 치면 되고, 열이 나는 학생들은 또 따로 이 시험장을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확진 중인 학생은 네. 병원이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시험을 쳐서 모든 학생들이 일단 수능시험 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모든 예. 학생들이 칠 수 있다니.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대입 설명회에도 좀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입 지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예.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일단 부탁드립니다. 뭐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진학 네. 설명회나 입시 상담 이런 게 좀 어렵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지난 7월 16일, 17일 날 이 양일간 멕시코에서 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네. 진로 캠프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또 다양한 그 대학별 부스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그 센터에서 네.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에서 상담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학 설명회나 이런 걸 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온라인에서 그걸 보충할 만큼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직접 이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예.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하시고 또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시민과 교육가족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임기도 이제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4가지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역점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부산교육을 정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올리는 작업들을 네. 계속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부산교육은 전국 어디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네. 미래교육을 잘 준비하는 이런 교육청으로 자리 잡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기대와 네. 신뢰를 가지시고 부산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시대 속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김석준 교육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수능이 맞물리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대응해왔던 만큼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처럼 잘 대처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